네, 다음은 바이폴라 OP앰프입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쑥 훑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여기는 일단은 4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Q1, Q2, 인풋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 Q1, Q2가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디퍼런셜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고, 첫 번째 스테이지 보시면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인 그런 디퍼런셜 앰프이고, 아웃풋 디퍼런셜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뭐 왼쪽에서부터 천천히 본다 그러면 뭐 얘 커런트를 주는 커런트 소스가 달려 있고요. 그 커런트 소스의 커런트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이 베이스를 Q9과 공유하고 있고, 대충 보면 이제 여기와 여기의 볼티지가 대충 0.7V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요 노드의 볼티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전압차와 이 저항에 의해서 커런트 값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커런트가 Q9과 Q3의 이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아무런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커런트가 여기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커런트보다 이제 4배의 커런트가 여기서 흘러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스테이지를 바이어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 아웃풋이 Q4와 Q5로 이루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스테이지, 디퍼런셜 스테이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쪽은 그냥 데드 엔드이고요. 그냥 파워 서플라이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저항을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쓰는 건 이제 여기만 쓰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는 게, 여기서 이제 differential to single ended conversion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개인은 있을 것이며 differential to single ended conversion을 한다 라는 거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노드의 볼티지가 결정되면 이제 요 다음에 그게 이제 Q7의 PNP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 Q7의 베이스로 들어가서 이게 다음 이제 third 스테이지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바이어싱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요 볼티지는 이제 여기 커런트와 요 저항에 의해서 요 노드의 볼티지가 결정될 겁니다. 일단 그게 결정되면 대략 또 0.7V 정도 여기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때의 커런트가 마찬가지로 결정되겠죠. 요 노드의 볼티지와 요 노드의 볼티지 두 개의 차와 이 알파라는 저항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될 거고, 그 커런트가 밑으로 쭉 흘러서 DC 바이어스 컨디션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시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 게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 게인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봤더니 어쨌든 인풋 단위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달려있는 꼴을 갖는 이제 에미터 쪽에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있는 PNP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져 있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의 형태죠. 그래서 컬렉터가 이제 아웃풋이고, 거기 로드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라스트 스테이지는 뭐냐? 아웃풋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바이오스 컨디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보시면 요 노드 볼티지가 이제 요 세 번째 스테이지에 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서 대략 0.7을 뺀 볼티지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볼티지와 그런 요 V 마이너스 V, 여기는 VE라고 쓸 겁니다. 요 두 개의 볼티지 차이에 의해서 커런트가 DC 바이오스 컨디션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재밌게 여기 이제 15V 마이너스 15V 얘기하고 있는데, DC 바이오스 컨디션에 뒤쪽에서 확인하겠지만 여기를 0V로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문제가 마찬가지로 이 이그젬플이 좀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는 이게 무슨 스테이지예요? 에미터 단위 아웃풋이고, 그쵸? 베이스 단위 인풋인, 에미터가 베이스의 볼티지를 따라가는 에미터 팔로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앰프이나 아웃풋이 싱글 엔디드인 디퍼런셜 투 싱글 엔드 컨버전,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싱글 엔디드인데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하나, 그 다음에 에미터 팔로우 하나, 이렇게 스테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4개의 스테이지, 게인을 가져갈 수 있는 스테이지는 하나, 둘, 3개. 여기는 아웃풋 스테이지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GM분의 1 혹은 이제
GM분의 알파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2에 해당되는 그 임피던스를 바라볼 테니까 아웃풋 임피던스를 상당히 작게 가져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테이지다 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뭐 트랜지스터가 몇 개죠? 한 9개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실 수 있다. 이걸 보고 관찰했을 때 별로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큰 문제 없이 어쨌든 간에 그냥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뭐 커미트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웃풋 볼티지가 제대로 된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DC 볼티지 레벨을 시프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스테이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다 약간 이 하이 볼티지 쪽에서 이 볼티지가 아웃풋 볼티지가 위치하게 되는데 걔를 0볼트로 결국에는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이런 세 번째 스테이지가 하나 들어왔고요. 이 노드의 볼티지는 결국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에서 결정되고 지금 그 커런트와 이 저항의 곱에 의해서 이 노드의 볼티지가 결정되니까 여기를 대략 0.7V 정도로 맞춰주고 그때 여기가 0.0V가 되게끔 이 볼티지 레벨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시프팅하고 있는 하이 볼티지 레벨에서 0V 근방으로 시프팅하고 있는 DC 레벨 시프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게인을 인가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지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네. 이그젬플은 지금 이제 뭐 베타가 상당히 크고 VB는 0.7로 그냥 고정해서 쓰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얼리 이펙트는 무시하고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리 이펙트를 무시하는 이유는요. 지금 모스에서는 얼리 이펙트 무시하지 않았을 때 이제 R0 하나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것 이리저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항상 다음 스테이지의 알파이들이 보이거든요. 그쵸? 다음 스테이지 베이스 쪽으로 임피던스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R5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만 보는 걸 일단은 원하는데 거기 그 본래에서 조금 벗어나서 복잡한 계산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 바이폴라 어널리시스에서는 그냥 이 얼리 이펙트 다시면 R5를 무시합시다 라는 겁니다. 왜 앞이랑 뒤랑 일관성이 없냐 이런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맥락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상황에서 DC 어널리시스 하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앰프의 어널리시스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DC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를 그냥 다 주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개괄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눈으로 숫자로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커런트가 결정되는 게 뭐 여기가 대략 이제 0.7V 정도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5에서 0.7 올라간 마이너스 14.3 그럼 여기 28.6이면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 놨죠. 여기 0.5mA가 흐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커런트가 다 카피되고 여기는 4배가 돼서 카피가 된 거고요. Q6가 4배이기 때문에 커런트에 대한 거는 이제 별로 의무사항이 없어요. 0.5 걔네들이 DC 바이오스 컨디션에서 다 이제 커먼 모드가 들어가고 있을 때 이제 0.25, 0.25로 반반씩 나눠서 흐르게 되고요. 0.25가 흘러서 가면 20kΩ의 볼티지 드롭을 일으키면 5V의 볼티지 드롭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 15V에서 여기 10V로 각각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10V, 10V 만들어 왔고 그러면 얘 0.7V 밑으로 떨어져서 9.3이 된다는 걸 일단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커런트가 2mA잖아요. 그리고 2mA가 1과 1로 나눠서 흐를 때 여기 3kΩ이니까 1mA가 흘러서 12V로 여기가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3V의 볼티지 드롭이 일어나서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12V에 0.7 올라가서 여기가 12.7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2.3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쵸? 2.3kΩ으로 또 예쁘게 숫자를 만들어 놨고요. 그럼 여기 1mA 흐르고 쭉 1mA가 거의 다 흐릅니다. 그쵸? 그러면 1mA가 흐르고 여기 15.7이면 여기와 여기의 볼티지 차가 이제 15.7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는 0.7이 될 거고, 여기서 0.7 떨어져서 0V로 되는 걸 보시고 있어요. 여기가 0V면 여기 3kΩ이고 여기 마이너스 15니까 5mA가 여기서 흐르겠죠. 여기 5mA가 흐른다. 그럼 지금 모든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DC 커런트를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걸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에서는,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는 GM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IC를 VT로 나눈 것으로 결정된다. 얘는 25mV. 그쵸? 여기 이제 25mV, 25라는 숫자를 잘 넣고, 이 IC를 이제 이 밀리암페어 단위로 얘기하게 되면은 각각의 GM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RE, R파이 이런 애들 가지고 각각 임피던스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이제 인풋에 디퍼런셜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에 어떤 게인이 만들어지는지,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필요한 부분들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이오스 컨디션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얘 이제 생각 안 해줘도 되고 오픈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 뭐 버추얼 그라운드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하겠죠. 여기 버추얼 그라운드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을 일단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 보고, 나머지 요 아이들만을 가지고 이제 어널리시스를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가져갈 건 뭐냐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해줄 거는 커런트만 추적하면 돼요. 원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커런트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서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볼티지 게인, 여러 스테이지가 있을 때 각 스테이지의 볼티지 게인을 일일이 본 다음에 전체적인 볼티지 게인을 각 스테이지의 볼티지 게인의 곱으로, 그러니까 모스에서 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모스에서 어널리시스 할 때 이제 A1, A2를 각각 구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전체 게인을 구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은 것을 한 게 요 다음 슬라이드와 그 다음 슬라이드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각 스테이지에서의 게인 A1, A2, A3, A4 하고 전체 게인을 구하는 것들을 하는 게 이 두 번째 어널리시스 방법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근데 바이폴라의 특성상 커런트만 추적해서 가는 게 훨씬 심플하고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풋 커런트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인풋 트랜지스터로 바라보는 이쪽의 인풋이요, 인풋 저항, 이거를 RI1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디퍼런셜 인풋 커런트를 II라고 하면 요 양당 간의 볼티지, 인풋 볼티지 VID는 커런트와 이 저항의 곱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I라는 게 일단 다시 얘기하면 여기 II라는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쵸? 인풋 커런트가 들어가 나가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아웃풋 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RI1을 구하는 게 있을 거고,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일단 커런트만 추적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커런트 추적을 단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I8, 그러니까 요 Q8을 통해서 흐르는, 일단 지우고, 요 Q8을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인 IE8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이 이제 II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II는 그냥 II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이제 어디로 흘러요? 요 베타가 만큼 곱해져서 컬렉터로 흐르게 되죠. 그쵸? 그래서 I1,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요 커런트 흘러 들어가면 요 커런트가 베타배만큼 돼서 나타나고, 이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베타배만큼 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커런트가 II 곱하기 베타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커런트가 바라본 임피던스는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R1과 R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어요. Q4와 Q5의 인풋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 그 임피던스를 세컨 스테이지의 인풋 임피던스라고 해서 RI2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와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 두 개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돼요? 저희가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있다고 했을 때 R1과 만약에 R2가 병렬로 있다고 했을 때 R1 쪽에 흘러가는 커런트는 R2에 의해서 표시되고, 컨덕턴스의 비율에서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R2에 흘러가는 커런트는 이 비율로 결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저항이 있고 R1 더하기 R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RI2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고 이쪽으로 지금 요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그러니까 이쪽 연결선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 커런트는 이 원래의 커런트 소스, 그러니까 I1과 베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커런트가 분리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런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R1 플러스 R2라는 요 위쪽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로 바라보는 RI2 분의 그 두 개의 합분의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R1 플러스 R2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Q4, Q5 이쪽의 베이스로 들어가는 이 디퍼런셜 커런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베타배만큼 돼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베타배만큼 돼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때 그 커런트가 이 베타배만큼 돼서 커런트가 흘렀고, 이 커런트는 또 여기로 흐르거나 여기로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커런트와 이 커런트의 비율은 또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이 저항과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은 뭐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스테이지의 저항이라고 해서 RI3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화살표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RI3의 저항이라는 것은 얘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3 플러스 RI3 분의 R3로 요 Q7의 베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를 구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그냥 베타 또 곱해집니다. 베타 그냥 곱해서 이제 Q7의 컬렉터의 커런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여기랑 여기랑 또 나눠서 흐르겠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커런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Q8의 베이스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추적하고 싶은데, 여기로 들어가는 커런트를 추적하고 싶은데, 그럼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RI4라고 얘기한다면 일로 들어가는 커런트는 R5와 이 R5요. 이 R5와 이 R4 두 개의 합분의 R5 해준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미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최종 아웃풋 커런트잖아요. 에미터 쪽으로 가는 건 1 플러스 베타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RE8을 다 구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했냐면 II가 있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IE8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거의 다 했고, 사실 이대로 놔도 돼요. 커런트 인풋을 넣고 커런트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해도 되니까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뭔가 충분한 예를 갖춰서 볼티지 인풋에 볼티지 아웃풋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제 인풋 볼티지라고 하는 것은 이 커런트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인풋 임피던스를 곱한 거니까,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뭐냐 라고 했더니 얘의 알파야 얘의 알파의 합이잖아요. 그쵸? 많이 했던 거죠. 뭐 여러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R이가 있고 R이가 있어서 두 개의 R이가 있고, 그게 이제
베타가 곱해져서 두 개의 알파2로 보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파2 1 플러스 알파2 2가 인풋 임피던스이고, 그래서 인풋 볼티지라는 것을 인풋 볼티지, 이 두 개의 곱으로 인풋 볼티지라는 것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 저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바라본 아웃풋 저항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에미터 쪽으로 바라보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그것과 이것의 패러럴이죠. R6와 모와의 패러럴인데, 그 모가 뭐예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거죠. 근데 그 임피던스는 여기 이제 VA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얼리 이펙트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베이스 쪽의 임피던스는 R5밖에 없고, R5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과, 그쵸? R5를 R5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과, 그 다음에 Q8의 REA G분의 알파 얘를 더한 것이 이제 이 에미터 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이고, 그것과 R6와의 평행 저항이 패러럴 저항으로 환산된 게 최종적인 아웃풋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커런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쉽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일일이 구하지 않은 거는 중간중간 단계에서의 이런 임피던스들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하는 게 해 나갈 일들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시 지우시고, 일단 뭐 RID 구해야 되는데, RID 구하려면은 뭐 그냥 사실은 VT를 IB로 나누면 이게 알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알파이 값을 구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바이어스 컨디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0.25mA 흐릅니다 라고 알고 있고, 그럼 베타로 나눈 값이 여기 커런트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 R2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 플러스 베타 해서 알파1을 구하는 걸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R2를 구하기 위해서 VT를 I2로 나눈 것으로 환산하고 있고요. 지금 0.25mA 25mV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R2가 100ohm이 되어 있고, 거기에 1 플러스 베타 곱해가지고, 베타가 지금 100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2를 곱해서 각각의 알파1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RID는 뭐 대충 20kΩ 정도이다. 이런 거 그냥 대충 무시하셔도 됩니다. 대인비처럼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25kΩ 정도의 RID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본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그러니까 RI2는 마찬가지로 Q4와 Q5의 두 개의 알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알파이는 또 환산해 보시면 RE4랑 RE5라는 게 지금 바이어스 컨디션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여기 1mA, 1mA씩 흐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 1mA, 1mA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25 대신에 0.25 대신에 이제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E4나 RE5는 25ohm이 됐고, 알파이4와 알파이5는 여기 이제 100 정도 곱해져서 이제 이 정도가 만들어진다. 2.5K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신 게 뭐냐? RI2를 이제 구했으니까 요게 셈이 된 거고, 거기에 다시 베타를 곱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RI3 마찬가지로 구해주는 거죠. 그 RI3 구하는 과정들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또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이제 임피던스를 셈해 주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베이스 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Q7을 놓고 보시면은 Q7 요 트랜지스터와 지금 R4가 있는 요 케이스인데, 여기 이제 R2로
생각하시면, 다시 하면 Q7의 R이니까 RE7이 될 거고, RE7과 알파의 합이 있을 거고요. 그걸 베이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RI3를 구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R3와 RI3의 비율과 이 R3 값에 의해서 이제 이 Q7의 베이스로 들어가는 커런트가 구해질 거고, 또 구해야 될 건 또 뭐예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RI4잖아요. RI4는 뭐다? 여기 마찬가지로 RE가 있을 거고 R6가 있을 텐데, 두 개의 합에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된 거. 다시 얘기하면 R6를 1 플러스 베타배 한 것과 Q8의 알파이 두 개의 합이 이제 RI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RE8을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딱 그냥 저희가 취하기 가장 좋은, 이 실수가 가장 적은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바이폴러 문제가 딱 나오면 그냥 커런트로 일단은 풀어 나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가장 편할 거고 실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왜 커런트가 이런 식으로 분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서 한번 다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